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년 동안 어려운 애들한테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권한대행은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이 행보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권 행보나 다름없다라는 분석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들의 마지막 정점이 바로 오늘 국회에 있었던 시정연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협조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 과거에 최기화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연설을 한 이후에 무려 46년 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시정연설에서 권한대행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정부 예산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빨리 도움의 손길이 가야 되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좀 조속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었고요. 오늘 밤부터 이어지는 한미 관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대선 출마 연설이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오후에 있을 한미 통상협의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 이게 대선 출마나 다름없다, 이런 공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할 때 대선의 디귿자 혹은 대통령의 디귿자라도 꺼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대통령 출마 선언으로 연결 짓는지 민주당의 속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속내를 저희가 추측해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뛰어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설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비난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갑자기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출마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대변인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왜 자꾸 출마론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화면에서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이 쭉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식당에다가 식자재를 기부하고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 하던 분이 하면은 박수 칠 일이죠.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권한대행이 해도 되는데 네. 왜 갑자기 하냐 이거예요. 하필 이때. 네, 안 하다가 55년 공직생활 하면서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만평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의는 심판 복장을 하고 있는데 하의는 이미 선수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이 비판해야 됩니다. 네. 아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정부 만들 거냐고 막 비난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국민의힘도 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한 것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네. 심판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선수복을 다른 네.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 입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본인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어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출마 의지가 없다가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좀 탄압하고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네. 심지어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민주당 대변인을 자처하는 형태로 좀 강력하게 규탄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중자애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겠죠.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한미 통상 협상, 관세 협상 이거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 주 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 주에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뜻이 있느냐? 이러는 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판을 흔들 수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의 제일 대표적인 강요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당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죠.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과 또 인품과 이걸 봐서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예. 홍준표 후보도 그 빅텐트 안에 넣어야죠.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다? 단일화다. 입장을 잠시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표로.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 가운데 김문수 후보만이 이 후보 단일화에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까지 이 단일화 논의에 열려있는 듯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저 입장도 언론 인터뷰 때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동의할지 여부, 일단 당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번 또 2차 경선은 당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당원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당연히 대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대망론은 누가 그 불지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부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여러 지표상으로도 좀 많은 그런 득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한다 라는 것 자체가 자칫 이 후보가 그 작은 그릇 때문에 이 대선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지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당연히 화합과 통합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